먼저 지수사괴. 위에는 곤삼절 땅괴고 일건천 이태태 삼리와 사진내 오손풍 육함수 칠간산 팔곤지 여덟 번째 곤괴. 곤괴의 세획이 다 끊어져서 곤삼절 지 땅괴입니다.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여섯 번째의 물괴. 감중년 감괴의 중이 연했네요. 감중년 물괴. 지괴와 숙괴가 지수는 무리사 군사사 스승사라고도 하죠. 여기는 무리사 군사사입니다. 군사는 혼자가 안 되는 것이죠. 혼자 전쟁을 못 하는 거니까요. 무리가 모여서 군사훈련을 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리사자 군사사자입니다. 군사사 사괴네요. 왜 지수가 사냐? 땅뼈 밑에 물괴가 있네요. 땅속에 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땅속에 물이 고이는 것은 곧 지하에서 군대가 모두 모여 훈련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농한기에 군사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수사괴에 유일하게 두 번째 강한 양효가 있네요. 네 꾀에서 중을 얻은 구이, 즉 아래위로 말하면 아래꾀에서 중을 얻은 구이가 대장이 되는 겁니다. 구이가 대장이 되고 이게 다 모두 졸개가 되네요. 유고는 원래가 인군의 자리니까요. 비록 음이지만은 인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군과 대장 구이와 잘 응해가지고 있네요. 이 유고 인군이 구이 대장에게 명해서 군사를 이끌고 출사 전쟁터에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수사괴의 구이는 군사 중에 군사를 이끌고 가는 대장이 되는 것이죠. 땅괴, 땅 위에서 전쟁을 하는데 구이 대장이 초육을 가리고 보는 하나 둘 셋 진하련 우뢰괴. 우뢰는 움직이는 것이죠. 감중절 물괴는 험한 것입니다. 전쟁은 험한 것이죠. 이 험한 전쟁터에 구이 대장이 진하련 우뢰로 이끌고 발동 움직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송괴, 송산사는 송괴 다음에 사괴를 놨네요. 송피유 중기라. 송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때를 지어 일어난다. 송괴에서 송사하다 보니까 그 송사가 전쟁에까지 확대됐다. 이런 말입니다. 숙괴에서 음식, 생존 경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송사하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나라와 나라 대 이렇게 해서 전쟁까지 된 것이다 해서 송괴 다음에 사괴를 놨다고 그랬네요. 사괴를 놓고 서인이는 이렇게 말씀했네요. 사는 정인님 장인이라야 길코 무구하리라. 문왕이 사괴를 말씀한 설명한 사괴 괴 말씀사 괴사입니다. 사괴를 풀이한 괴사. 사는 정인이 바르니 바를정 고들정자를 바르다고요. 사는 바름이니 장인이라야 어른장 길장 어른장 장인이라야 백전노장 백전백성 백전노장인 장인이라야 길코 무구하리라. 길하고 허물이 없으리라. 장인이 아니고 아무나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길한 게 아니라 흉하고 또 허물을 면치 못하죠. 첫째 사는
바르게 나가야 하고 대장도 발휘하고 떠르는 졸개도 발휘하고 모두가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전쟁 자체도 명분이 바르게 서야 하고 사는 정인이 발휘해야 할 그 살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은 장인이다. 대장이 이끌고 나간다.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전쟁은 승리를 하기 때문에 길하고 허물이 없으리라. 여기에 자인은 아까 말한 같이 구이가 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산은 바르게 나가야 하는데 구이 자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다. 공자가 단전에 또 말은요. 단을 산은 주인야요 정은 저인하니 능히 중정하면 가히 왕의 일이라. 강중이 영하고 행의미 순하니 이차독 천하의 민이 종지하니 길고 우하 구의 료. 여기까지가 공자의 단전이네요. 사계를 공자가 하나하나 분석하고 또 사계 괴를 설명한 문왕의 말씀을 다시 해설한 단전에 이르기를 첫째 산은 뭐냐? 사라하는 것은 무리중 중이다. 무리이니 그래서 무리사하는 것이다. 산은 중이하여 정은 정연이. 산은 뭐냐? 무리인 것이고 정은 뭐냐? 바를 정자로 보야 하는 것이다. 바른 민이. 능히 중정하면 능히 무리로서 바르면 가히 왕이라 가히서 왕이 되리라. 강중이 응하고 강한 것이 중월에서 응하고 응할 응. 행흠이 순하니 흠할흠. 흠한데 행하되 순할 순하니 독할 독 2차 2로서 독천하 천하를 혹독하게 해도 백성이 따를 종 따르니 길고 우하 구이리오. 길하고 또 무슨 허물이 되리오. 단전에 이르기를 산은 뭐냐? 중. 정은 뭐냐? 정. 그러면 중정이네요. 중정. 공자가 산은 중이라고 했고 이 정은 정이라고 했네요. 중정. 능히 중정하면 능히 중정을 하면 즉 무리로서 군사 무리로서 사회 무리 군사 무리로서 모두가 바르게 훈련을 시키고 하면은 가히 왕이리라. 가히서 왕이 되리라. 군사 훈련을 바르게 시키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와서 또 민중 대중을 모두 또 백성들을 바르게 하고 그러면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될 수밖에요. 가히서 왕이 되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사는 정인이 이 말을 해석한 것이죠. 왕이 된다고까지 해석했네요. 강중이 응하야 행음이 순하니 강한 것이 중하라고 응해서 행음이 순 흠한데 행해도 순하니 강중이 응 아까 말한 같이 유고 음과 음양응이 잘 되어 있네요. 강한 것이 중을 얻고 그리고서 유고 인군과 음양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강중이 응하야 행음이 순하니 감중년 물개는 흠하다고 합니다. 흠한 데를 초육을 가리고 하나 둘 셋 진하는 우레로 움직여 행하되 곤삼열 땅께는 순하다고 하죠. 고는 순예라. 강중이라는 것은 구이가 아랫괴에서 중을 얻었단 말이고 응이라는 건 유고인군과 잘 응했단 말이고 행흠이라는 건 감중년 물개의 흠한 데를 초육을 가리고 보는 하나 둘 셋 진하는 우레로 움직여 행한단 말이고 순이라는 건 곤삼열 땅괴를 순하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자인이요. 이 구이가 첫째 충이 강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유고인군과 잘 응하고 유고인군과 응하는 것뿐이 아니죠. 모든 군사들과도 잘 응하고
그러고 행음이 순하니 전쟁이라는 건 흠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흠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 흠한 전쟁터를 가지만은 천리에 순하고 인심에 순하고 모든 걸 순리적으로 잘 해나가니 이러한 조건을 갖춘 구의 자인, 이러한 대자인이라야 말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건 천하를 혹독하게 하는 건데, 장병들, 젊은 사람들, 농사일을 해야 하고 할 사람들 모두 뽑아다가 전쟁터에 보내고, 그래도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백성들의 양식을 또 뺏어내야 하고, 천하를 참으로 혹독하게 만드는 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이로써 뭘로써 구의대쟁이 참으로 강중한 데가 있고 천리 인심에 잘 응하고, 그래가지고 험한 전쟁터를 가는데도 모든 걸 순리적으로 잘 해나가니까 이러한 조건으로서 전쟁을 하는데 천하를 혹독하게 한다고 할 적에 백성이 조금도 싫어하지 않고 그 혹독한 말 참고 백성들이 좋다고 모두 따르니, 그렇다면은 길할 뿐이지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이렇게 공자가 말씀했네요. 명분이 바르게 쓰고 참으로 전쟁을 꼭 해서 적군을, 바로 그래서 정벌한다는 정자가 준인변에 발을 정했죠. 가서 바른다 이게입니다. 그러니까 저 서경에 보면은 동면이정에 서리원하고 동쪽으로 가서 정벌을 합니다. 전쟁은 혹독한 것인데도 서리원하고 서쪽으로는 걔가 원망을 해요. 왜 우리나라부터 와서 치지 않고 저 나라부터 와서 치나. 내 나라를 치는 것은 원수의 적인데 오히려 그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기 나라가 참 그 인군이라는 자가 폭정을 하고 백성이 뭐 도탄에 빠지고 살 수 없을 적에 훌륭한 성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바루어 주니까 그걸 원하는 것이죠. 남면이정의 북쪽이 원이나 남쪽으로 치러가는 게 북쪽으로는 걔가 원망하더라. 오히려 내 나라부터 치지 않는다고 원망한다. 하하우 하다소니 우리 진짜 우리 왕을 기다리니까 그 왕이 왔다. 기소라.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깨어나게 됐다. 소상하게 됐다. 이렇게 좋아했죠. 자기 나라 치는 걸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로써 강중응 행험순, 이로써 천하를 혹독하게 하는데도 백성이 따르니 무엇 때문에 따르냐. 강중한 데가 있고 또 잘 응하는 데가 있고 행험을 하되 순한 데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따를 수밖에요. 비록 혹독하지만은 그 백성이 따르는 데야 길하죠.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길고 무구하리라 이 말까지. 산은 정, 중정, 능히 중정하면 산은 중, 정은 정, 능히 중정, 능히 중정하면 무리를 바르면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다. 자인 길무구를 강중이 응 행음이 순, 자인을 말한 것이죠. 이차적 천하의 민종지려 하니까 길무구죠. 길고화 구이리오, 길하고 또 무슨 허물이리오. 상월 지중유수 산이 군자이하여 용민 흉중 하나니라 상전에 이르기를 땅속에 물이 있음이 산이 군자가 써해서 용납할 용 백성을 용납하게 하고 길을 흉 무리 중 무리를 기르나니라. 지수사괴의 상전, 이 상을 보고 공자가 한 말씀이죠. 이 괴는 땅괴 속에 물괴가 있으니까 지중의 유수다. 땅속에 물이 있는 것이 산이 왜? 땅속에 물이 있는 것은 물이 흐르들 못하고 한데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군사가 모여서 이 감중년 물괴는 북방수 겨울철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사 다 짓고 농한계가 겨울철 아니겠어요? 겨울철에는 땅속에 물이 모이듯 군사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초육을 가리고 보는 하나 둘 셋 진하는 우레로 모두 군사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유수는 바로 군사가 훈련을 하고 그리고서 대장이 군사를 이끌고 진하는 우레로 이 땅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 그게 사다 이게입니다. 지중유수는 사회상이다. 그런데 군자가 이 사회상을 보고 여기서 뭘 본받느냐. 용민육중하나니라 백성을 용납하게 하고 하는 건 땅꾀를 두고 하는 말이죠. 땅꾀는 땅이라는 것은 만물을 모두 포용해 주니까 땅꾀로 용민 이게 모두 백성입니다. 백성은 수가 마주 중 무리중 무리라는 것이 곤꾀에서 나오죠. 고는 중해라 했습니다. 산천 동식물이 땅 위에는 많이 있지 이제 땅 속에도 많이 감춰져 있고 그래서 땅꾀를 무리라고 합니다. 수도 제일 많죠. 8개 중에서 수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용민이 되고 땅꾀로 용민 물꾀로 물로 잘 기르고 물이 아니면 기를 수가 없죠. 흉중하나니라 용민 흉중하나니라 지중유수의 상을 보고 군자는 뭘 본받느냐 하면은 백성을 다 잘 포용해주고 그러고서 많은 무리들을 모두 백성들을 잘 길러주는 것이다. 초육은 사출이울이니 부면장이라도 흉하리라 상활 사출이울이니 신율하면 흉야라. 요금이 맨 처음에 초육은 사출이울이니 군사가 나가는데 출사를 하는데 법률 법으로서 율법으로서 군율로서 하니 아니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착할장 아무리 착하더라도 흉하리라. 상활상에 이르기를 사출이울이니 군사가 나가는데 법률로서 하야 하니 신율하면 흉이지 법률을 잃으면 흉하니라. 지수사학계의 초육은 맨 처음에 있는 자리죠. 맨 처음에 있는 초육은 사학계로 말하면 전쟁하러 가는 거니까 출사하는데 맨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엇을 바르게 세워야 하느냐 군율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학계의 맨 처음인 초육에게는 이제 막 출사를 하게 되니까 전쟁하러 가려면 군율부터 세우고 군기부터 확고하게 세워놔라 이게입니다. 사출이울이니 사가 진하는 우레로 나가는데 법률로서 하야 하니 이것이 변하면 양이 돼가지고 양이 되면은 태상절 못 꿰가지고 못 꿰는 문서라고 했습니다. 문서 율법 군율을 세워야 하니 신율 만약에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면 군율을 세우지 않고 그냥 나가면 중구난방이 되고 해서 흉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더라도 구이가 백전노장이요 장인이요 착하다 하더라도 군율을 세우지 않고 이끌고 나가면은 그건 그 전쟁이 반드시 지는 것이고 그 흉한 것이죠. 흉하리라. 상에 이르기를 사출이울이니 군사가 나가는데 법률로서 하야 하니 신율하면 만약에 군율을 잃는다면은 흉할 수밖에요. 흉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신율하면 흉하리라. 구인은 제사하야 중할세 길코 무구하니 왕삼 성명이로다 상활 제사 중기런 승천천하여 왕삼 성명은 해만방야라. 구이양이 두 번째의 구인은 제사하야 군사에 있어서 중할세 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길하다.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왕삼 성명이로다. 왕이 3번 명을 줄석 주도다. 상활상에 이르기를 제사 중기런 승천천이하여 군사에 있어서 중해가지고 길하다는 것은 이을성 고일총 사랑할 총에 하늘의 총에 하늘의 사랑을 이으며 받으며 왕삼 선명한 왕이 3번 명을 준다는 것은 품을해 나라방 1만 나라를 품음이라
함이라 감싸주는 것이다. 구이 잔인 사괴의 주요 구이죠. 구이는 제사하야 하는 건 이 사괴에 있어서 구이로 말하면 아랫괴에서 중을 얻었다. 제사하야 중할세 사괴에 있어서 중을 했기 때문에 제사하야 중할세 길코 무구하니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사괴 괴사를 문왕이 말씀했죠. 거기에도 사는 정인이 길하고 무구하다라고 했네요. 문왕의 아들 주공이 또 사괴 주효인 구이에다가 그 아버지 문왕의 괴사에다 한 말씀과 같이 또 길무구네요. 제사야 중할세 길코 무구하니 왕삼선명이로다. 유고인군이 왕이 한 번, 두 번, 세 번 명을 구이 대장에게 내리도다. 왕삼선명이로다. 왕이 세 번 명을 구이 대장에게 주도다. 하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중년 물개는 후천 8괴로 일감하는 거고, 이게 표현하면 곤삼절 땅괴가 되니까 이곤해서 1과 2 하면 3이 되는 것입니다. 유고 임금이 구이 대장에게 명을 할 적에 처음에 대장으로 봉할 적에 대장으로 삼을 적에 한번 또 명을 하네요. 그러고 이제 잔치를 베푼다든지 술을 내접한다든지 또 동료 하나라 또 한번 명하고 또 출사할 적에 이제 또 이기고 돌아오라고 이제 또 명하고 왕삼선명하다. 왕이 세 번 구이에게 대장에게 명을 내리도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성명이네요. 유고왕이. 그 공자 말씀에 제사 중기는 승천초잉하여 구이가 중에 있지 않으면은 유고인군이 명을 내리겠느냐 이게죠. 제사 중기는 이 사괴에 있어서 구이가 중을 얻었다 하는 것은 중을 얻었기 때문에 길하다 하는 것은 승천초잉하여 이 천자인 유고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것이고 총애를 받으며 왕삼선명은 해만방해라. 왕이 구이에게 세 번을 명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적국을 바루고 이래가지고 만방을 다 포용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말이죠. 구양이 두 번째 구이는 제사 중입니다. 사괴에 있어서 중에 있죠. 중에 있으니까 길할 수밖에. 길하고 허물이 없죠. 그건 바로 왕이 세 번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제사 중한 구이에게. 그 공자 말씀에 상전에 이르기를 제사 중기는 뭔 말을 하는 것이냐, 무슨 말이냐. 이건 바로 사회에 있어서 중얼하고 따라서 길하다. 이건 유고천자가 구이 대장을 총애하고 그 하늘의 사랑을 천자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것이고 왕삼선명한 유고왕이 세 번 명을 준다는 것은 공연히 명하는 게 아니고 또 공연히 그 명을 받아서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만방의 평화를 위해서 만방을 내가 다 감싸주기 위해서 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만방을 품음이라 포용함이라. 만방이라는 건 이제 곤삼절 땅괴가 있으니까 만방이 나오는 것이죠. 만방이 나오고 땅은 아까 말한 것이 용민 포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 모두 해만방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왕삼선명은 유고인군이 세 번 명을 구이한테 내리는 것이고 6.3은 사홍여시면 흉하리라 상활 사홍여시면 대무공야리라. 유금이 세 번째 6.3은 군사가 혹 열애여 여론이라는 여자죠. 열애여 주장할 시 여럿이 주장하면 흉하리라 상에 이르기를 사홍여시면 군사가 혹 여럿이 주장하면
크게 공이 없습니다. 육음이 세 번째 양자리에 있으니 제자리 아닌 데 있어 부정합니다. 부당. 또 구이와 같이 중을 못 듣고 중을 지나쳤네요. 구이와 같은 대쟁이 아니고 구이를 따리하는, 구이명을 따리하는 졸개입니다. 이러한 졸개 육삼이 만약에 여럿이 떠들고 주장을 하고 제멋대로 주장을 하고 구이 대정의 명을 받지 않고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주장하면 이 말입니다. 사홍여시면 군사, 육삼도 하나의 군사일진된 육삼이 혹 여시, 육삼 같은 졸개들이 여럿이 떠들고 일어나서 제멋대로 주장을 하면은 위계질서가 서지 않고 명이 하달되지 않고 그러면 그 전쟁은 지는 것이죠. 사홍여시면 군사가 혹 육상 같은 졸개들이 모두 여럿이 주장을 하면 전쟁에 져서 흉하다. 상활상에 이르기를 사홍여시면 만약에 이 군사가 여럿이 떠들고 일어나 주장을 한다면 전쟁은 지는 것이고 그것이 무공한 것이다. 대무곤이다. 크게 공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리적 해석인 정자의 전에 있는 주를 말하는 것이죠. 주자는 점적 해석. 주자의 본의에는 뭐라고 했냐. 사홍여시면 이 여자가 수레 여자입니다. 열애여 하는 데는 여론이라는 여자고 수레여 하는 데는 이제 타고 다니는 수레죠. 주장할 시자가 송장 시자입니다. 전쟁하러 가가지고 그 군사가 모두 혹 송장을 수레에 싣고 오게 되면 흉하리라 상에 이르기를 그 군사가 모두 전쟁에 패해가지고 죽은 송장만이 수레에 가득 싣고 오게 된다는 것은 전쟁에 진 것이요 크게 공이 없습니다. 그 점적으로는 이 자를 수레여, 이 자를 송장시 하는 것이고 의리적으로는 여러여 주장할 시 합니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말이죠. 육사는 좌천이 무구로다 상을 좌차 무구는 미실상여라. 유금이 네 번째 육사는 군사가 왼좌 버금차 좌차함이니 허물이 없으리라 상에 이르기를 좌차 무구는 좌차해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미실상여라 아닐미 이를실 떳떳상 상도를 군사의 그 상도 군인의 상도를 떳떳함을 잃지 아니함이라. 좌차 우차 좌는 퇴하는 것이고 우는 진하는 것입니다. 우는 여당이고 좌는 야당이고 힘이 없는 건 좌고 권력을 쥔 건 우입니다. 버금차라는 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나가면 우차 진인데 이 버금차자로 앞으로 나가야 하는 차가 좌차 해가지고 뒤로 물러나래요. 그 육사보고 그렇게 말했네요. 유금이 네 번째 육사는 사좌차다. 일진일퇴. 한 번은 진하고 이게 변하면 양이 돼가지고 진하는 우력괴가 되니까 우려는 발동 앞으로 진하는 것입니다. 일진일퇴. 이제 물러나는 것이죠. 왜 좌차냐. 일감, 삼진. 진하려는 동방목 좌에 있습니다. 좌. 그래서 좌가 나오는 것이고 상륙을 가리면 이게 변해서 양이 됐을 적에 하나 둘 셋 감중년 물개가 돼가지고 더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차가 나오죠. 이게 변한 상태로 상륙을 가리고 봤을 적에 좌차가 나옵니다. 감중년 물개로 못 나가고 진하려는 우력개가 동방목 좌측에 있고 그래서 좌차가 나온과 동시에 좌차는 후퇴하는 것. 한 번 물러나는 것은 10번 전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백전백승하려고. 그러니까 지피지기. 왜 여기다 그런 말을 하느냐. 물론 음이 음자리에 있기 때문에 음도 약하고 자리도 약합니다.
육삼은 왜 아까 제멋대로 행동하느냐 하면은 자리가 양자리입니다. 겉으로는 음인데 속에 강한 양을 품고 있기 때문에 속에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나 안 되나 잘난 체하고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한 것이죠. 육사는 음이 음자리이기 때문에 효도 음으로 약하고 자리도 음으로 유하고 그래가지고서 앞으로 진군을 잘 못하고 후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전략적인 거 아니겠어요? 내 꾀에서 외꾀로 넘어갔으면 바깥 사정을 잘 모릅니다. 타지에 가서 그 지형을 잘 모르죠. 그래서 일단 후퇴하고서 그 모든 적진의 상황이라든지 모두 그 지세 여러 가지를 다 완전히 파악을 한 뒤에 그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차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지피지기 저쪽도 알고 내 자신도 알고 그렇게 전쟁을 했을 적에 백전백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좌차하는 것입니다. 왜? 외꾀로 넘어갔으니까 바깥에 나갔다. 그쪽 사정을 내가 잘 모른다. 그걸 알기까지는 내가 일단 후퇴 작전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음이 음자리이기 때문에 또 육삼마냥 이렇게 강한 걸 품고서 강하게 나가지를 않지요. 그것이 꼭 좌차하는데 후퇴하는데 합당하네요. 음이 음자리에 있으니 후퇴하는 것이고 그러나 계속 후퇴하는 건 아니죠. 이게 변해서 양이 되면 진화력을 이제 발동해서 나가니까요. 사좌찬이 육사가 군사로서 한번 좌차를 했다. 그래가 전략적으로 좌차를 해가지고 적진의 상황을 알고 그러니까 허물이 없으리라. 좌차하지 않고 그냥 우차로 진군해가지고 무모하게 나갔다가 패하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겠어요? 상에 이르기를. 그래서 공자 말씀에 좌차무구라 하는 것은 군사가 좌차해가지고 허물이 없다는 건 뭐냐? 물론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라는 말이 있지만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군인으로서 이거 상도를 잃지 않고 어떻게든지 군인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니까 후퇴 작전이라 해서 이기야 하니까 군인으로서 이거 떳떳함을 잃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진하면 또 퇴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유고는 전유고임이여던 이 집원하니 무구리라. 장자솔산이 제자여시 하면 정이라도 흉하리라 상활. 장자솔산은 이 중행야요. 제자여시는 사부당야라. 유금이 다섯 번째의 유고는 전유금이여던 밭전자지만은 사냥할 전자는 여기다 인변합니다. 그거 빼버리고 사냥할 전합니다. 전유금이여던 사냥을 하는데 새가 있거든. 그러면 일단 이제 밭전자로 보고 얘기하면 밭에 새가 있거든 이 말입니다. 사냥을 해야지. 새를 사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전에다가 사람인을 해가지고 사냥을 전하게입니다. 밭에 새가 있거든 잡을 집 이 집원하니 말을 잡음이 이로우니 집원 봉은 말을 받드는 거. 그 새를 잡으라고 명을 내리는 걸 집원이라고 합니다. 인군의 봉은 받들 봉 말씀은 봉은 집원. 인군의 명은 잘 받들어서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허물이 없으리라. 장자솔산이 장자가 구이 장자가 장인 장자가 거느릴솔 군사사. 여기에 이 건너간 것이 없이 선자는 거느릴 소리고 건너간 것이 있으면 군사사입니다. 거느릴 소래 하나를 더해서 군사사하는 건 이 한 사람이 한이를 빼면은 거느릴 소리죠. 누가 거느리냐? 요 한 사람 구이 대전이 거느리기 때문에 군사사자는 거느릴 소리에다가 한 획을 더한 것이죠. 이게 장인입니다. 장자솔산이 장자가 군사를 거느리님 제자여시면 제자가 아우지 아들자 제자가 졸개다리 여럿이 주장을 하면 그 전쟁이 아무리 바르게 나간다 하더라도 지면 소용없는 게니까 흉하리라 상에 이르기를. 장자솔산이 중행야요. 왜 장자가 꼭 군사를 이끌고 나가야 하느냐? 거느린다는 것은 중도로서 행하며 구이가
내 꾀에서 중을 얻었기 때문에 중도로서 행하는 것이고, 제자 여신은 사부당해라 제자가 여럿이 주장한다 하는 것은 그러한 제자들을 부리는 것이 부당야 당치 아니함이라. 6호 곤삼절 땅꾀는 땅도 되고 밭도 되고 읍도 되고 도시도 되고 모두 되는 거 아니겠어요? 6호 전육의미거든. 밭에 새가 있거든. 밭에 새가 있다는 것은 밭에 곡식을 해치는 것이 새입니다. 그러면 선량한 민중을, 선량한 백성을 해치는 건 난적, 적군, 내 나라에 침입해가지고 내 나라 백성을 해치는 적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곡식을 해치는 새가 곧 난적, 적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밭에 새가 있거든. 이 나라의 백성을 해치는 무리가 있거든, 이 말입니다. 전육의미거든. 사냥을 해서 잡아야지, 이제. 이 집원하니 무구리라. 그걸 다 잡아라. 적군을 몰아내라. 난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모두 다 정벌을 해라. 집원. 명을 내리는 걸 집원이라고 합니다. 유고인군이 집원을 하는 것이 이로우니, 명을 내리는 것이 이로우니, 그러면 말을 잡는다, 받든다. 그래가지고 그 인군의 말을 받들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죠. 집원하는 것이 이로우니, 그래서 허물이 없으리라. 허물이 없죠. 밭에 새가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은 큰 허물어지죠. 집원을 해가지고 그 곡식을 해치는 새를 다 잡아 없애면은 또 쫓아내버리면 허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집원을 내리는 데 있어서 누구한테 내려야 하느냐? 구의대장한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고는 반드시 구의대장에게. 아까 구의에게는 제사중이다. 군사에 있어서 중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유고천자의 총애를 받았다. 명을 받아가지고 진군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유고에게는 이제 다르죠. 유고는 꼭 집원, 명을 내리는데 누구에 내려야 하느냐? 구의 장자에게 내려야 한다. 장자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구의 장자가 아니고 다른 이런 의묘, 이런 이 제자, 졸개들이 여럿이 주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그 전쟁이 바르고 명분이 쓰고 한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 패하기 때문에 흉한이라 상에 이르기를 장자 솔사는 장자가 군사를 이끈다는 것은, 거느린다는 것은 구의가 중을 얻었기 때문에 유고가 명하는 것이지, 구의가 중을 얻지 못해가지고 중도에 이탈하고 편벽되게 제멋대로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장자도 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에게 명하면 안 되죠. 꼭 중도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의가 중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으로서 행하기 때문에 장자로 보는 것이고 솔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제자 여신은 그럼 무슨 말이냐? 제자가 여럿이 주장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런 자들에게 왕이 뭘 부렸다가는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다. 당치 못함이라. 상육은 대군이 유명이니 개국 승가의 소인무령이니라. 상월 대군 유명한 이 정고잉하여 소인무령은 필난방에 알세라. 유금이 맨 위에 상육은 대군이 명을 두니 개국 승가에 10개 나라를 열고 열승 집가 집을 이음해 소인무령이니라. 소인은 쓰지 말지니라. 상에 이르기를 대군 유명한 이 정고잉하여 대군이 명을 둔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공을 바로 하는 것이고, 소인무령은 소인을 쓰지 말라는 것은 반드필 어지러울란 나라방,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게 함이니라. 여기는 대군의 자리가 아니지만은 대군 말한 것은 전쟁이 다 끝나고 대군이 모두 논공 행상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요.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요. 상육은 전쟁이 끝나서 대군이 유명이니 유고 대군이 전쟁이 끝난 마당에서 논공
공을 논해가지고 그 누가 공을 많이 세우고 한 그래서 이제 상을 주고 뭐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고 대군이 명을 두니 그 공을 따져봐가지고 1등 공신, 2등 공신 해서 이제 뭐도 명을 내리네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개국해줄 사람은 개국을 해주고 승가해줄 사람은 승가해주고 개국은 어느 땅덩어리를 띄워주어서 제후로 봉하는 것이 개국이고 제후나라로 봉해줍니다. 천자가 돼가지고 전쟁을 이기고 그 전쟁에 이제 공을 세운 사람을 개국해주니 이제 그 제후국이 되네요. 승가는 그 집이 대대로 연금 받듯이 이제 국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승가. 공신들의 집에는 훈신, 공신들의 집에는 승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녹을 먹도록 이 개국 승가를 하는데 소인은 절대 쓰지 말지니라. 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적에는 너도 나도 다 나라를 위해서 또 제가 살기 위해서 제 자손을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전쟁터에 나갈 거 아니겠어요? 소인도 전쟁터에 나갑니다. 간신 소인도 그때는 전쟁터에 나가죠. 가기 싫어도 끌려서라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기고 돌아온 마당에서는 나간 사람은 다 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자요 대인이요 선인 인인 착한 사람은 개국도 해주고 승가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무리는 비록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절대 개국 승가는 해주지 말고 거기에는 쓰지 말지니라. 그저 돈이나 얼마 주고 치하나 할지언정 개국 승가에는 소인을 써서는 안 된다. 왜? 공자 말씀에 상활 대군 유명한 이 정거잉하여 대군이 명을 둔다는 것은 이 명을 두어서 공을 바로 하며 그렇죠. 논공행상하는데 공도 없는 사람 1등 공신을 만들어 놓고 개국을 해주고 승가를 해주고 하면은 안 되죠. 전쟁에 공도 세우지 않은 사람 자기 인친척이라고 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공신인 양 해서 만들 이러면 안 되죠. 대군이 명을 둔다는 건 뭐냐? 그 공신의 공을 바로 정당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소인 무령은 필난방에 쓰라. 소인을 쓰지 말라는 것은 만약에 이런 소인을 갖다가 개국해주고 승가해주면은 그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세금 그놈을 받고 또 나라에서 주는 국록 이런 걸 가지고서 치부하고 하모도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세력을 확대하고 부식하고 이래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게 함이라. 그래서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 초육은 사출이네요. 사출이율. 구인은 제사 중길입니다. 육삼은 사혹 여신이요. 다 사자가 있네요. 육사는 사좌차네요. 육오는 장자 솔사입니다. 그런데 상육은 사자가 없네요. 성인이 사자 붙일 때 붙이고 붙이지 않을 때 안 붙였죠. 여기는 전쟁이 다 끝났는데 사자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단 개국승가 소인 무령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육의 사, 구이의 사, 육삼의 사, 육사의 사, 육오의 사 임금이 명을 내리는 데에 장자솔사 여기는 사자 이렇게 말했죠. 이제 임금이 직접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장자솔사에다가 사자를 붙인 겁니다.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물이라는 것이 가장 유약하다고 그랬어요. 가장 유약한데 가장 강하다. 다른 강한 것끼리는 싸워서 이기면은 자기도 다치는데 물은 수능천석. 물은 능히 돌을 뚫고 해도 돌이 뚫리고 상했지 물은 절대 상하지 않는다. 가장 유약하지만 가장 강하다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사괴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는 저잉이니 자잉이니라 길코 무구하리라.
단활산한 주인야요 정은 처행하니 능이 중정하면 가이왕이래라. 강중이 응하고 행의 미순하니 이차독 천하의 민이 종지하니 길코 우하 구일이요. 상활지중 유소산이 군자이하요 인민육중 하나니라. 초육은 사출 이율이니 부이면 자행이라도 흉하니라. 상활 사출 이율이니 신료하면 흉해리라. 구인한 제사 중할세 길코 무고하니 왕삼성명이로다. 상활 제사주인길은 승천초행하요. 왕삼성명은 해만방해라. 육사만 사홍여시면 흉하리라. 상활 사홍여시면 대무고행하리라. 육산한 사좌천이 무구로다. 상활 좌차무구난 미실상해라. 유건한 천육음이여던 이 집은 하니 무거리라. 장자솔산이 제자여시하면 저잉이라도 흉하리라. 상활 장자솔산하니 중행하요. 제자여시는 사부당해라. 상육은 대군이 유명이니 개국승가의 소인무룡이니라. 상활 대군 유명하니 정고잉하요. 소인무룡은 필난방할세라.